라이선싱콘 2020 둘째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조금 지치셨나요? 그런데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기다리셨을 또 굉장히 흥미로워하실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약 한 50분간의 시간 동안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이브 토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해외 마케터에게 묻는다. 도대체 해외에서 통하는 컨텐츠가 뭐니?입니다. 자, 해외 라이선싱 시장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야기해 주실 오늘 함께 해주실 해외 마케터 4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주실 거고 또 그래서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독보적인 캐릭터죠.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서 3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캐릭터인데 짜장면집 소녀 뿌까를 만든 부주의 박영준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주의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우리 아들이 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35개 언어로 143개국에서 방영 중인 로보카폴리를 만든 로이비주얼의 이준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이비주얼 이준우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컨텐츠를 글로벌화 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스프링클스 온 탑의 안토니 거스코트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토니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4년에 일하고 있었어요. 14년, 15년째가 돼 가시는군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 혹시 특별하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정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네. 한국 여자예요. 네? 한국 여자요? 네. 근데 모든 여자 말고 네. 우리 와이프. 한국 분과 결혼을 여보, 하셨군요. 안녕.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저 캐릭터 모든 분들이 다 아시죠. 지금 라이선싱콘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넷플릭스 계약을 했던 라바 사실은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여 개국에 동시에 공개됐던 라바의 제작사 투바인에서 글로벌 사업 본부장이셨던 브랜드 카인드 워크숍의 배창일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창일입니다. 네, 얼마 전에 창업을 하셨죠, 대표님? 네, 네. 얼마나 되셨죠? 이제 3개월째 된 것 같고요. 정말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어떠신가요? 다들 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네. 창업을 했다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네. 다행히 기존에 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브랜드 매니지먼트 회사인데요. 일단 새로운 컨텐츠의 브랜드화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고 또 기존의 브랜드는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국내 그 사업도 하시지만 해외로 진출하는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모신 이 4분의 해외 마케터 분들은 모두 국내 IP를 글로벌 IP로 성장시킨 엄청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 이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4분을 다 모셨고요. 최대한 많은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가장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드릴게요.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해외에서 통하는 컨텐츠라는 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우리 박영중 팀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주실까요? 해외에서 통하는 그 한국 컨텐츠. 그렇죠. 예. 네, 저는 해외에서 통하는 한국 컨텐츠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K 한류, 그러니까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에서부터 시작돼서 음식으로 넘어가고 영화 그리고 음악까지 오는 이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저희 이제 IP 캐릭터 쪽 하는 저희 마케터들은 항상 OSMU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새로운 또 흥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 컨텐츠가 분명히 나오고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해외에서 통하고 해외에 더 어필이 되는 컨텐츠라는 것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우리 옆에 계신 이준우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앞에서 사실 거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는 같은 맥락이고요. 예.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한류의 중심에 있는 컨텐츠가 한국 컨텐츠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아직은 여전히 이제 저희가 사실 종사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키즈 애니메이션 업계보다는 조금 더 청소년들 그다음에 어른들을 타겟으로 한 드라마나 이제 K-팝 쪽이 좀 더 이제 한류의 중심에 있다 보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캐릭터라던가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기는 하죠. 네. 네. 우리 안토니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해외에서 통하는 컨텐츠라는 것 있습니까? 잠깐만요. Translation. 한국 콘텐츠요? 네, 많이, 아주 많다. 아주 많이요. 네, 몇 가지를 하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이런 특징들이 한국 컨텐츠로서는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 네. 너무 복잡해 하는 거. 근데 리스트 만들어? 야? 뭐 푸카, 네. 로보카 폴리, 라바, 많죠. BTS 예. 이거 다 뭐지? 트랜스포메이션 여자, 음, 볼레, 뭐 싱어들이 네, 뭐지? Everything's 다 틀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딱 어필이 되는 콘텐츠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 네, 이야기를 맞아요.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맨 마지막에 계신 배창일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해외에서 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네. 콘텐츠라는 게 네.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있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소비자나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캐릭터들이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뿌까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에게 먼저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사랑 방식, 적극적인 그런 사랑 방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었고, 그다음에 뭐 BTS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기상어도 그렇고 컨텐츠들이 다시 재생산되고 네. 결국 그런 소통을 통해서 빌드업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캐릭터들이 성공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네 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분명히 해외에서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떤 정확하게 딱 공식화된 어떤 답이 있다기보다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과 조건 안에서 그것이 해외에서도 더 잘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방금 우리 배창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소통의 경우에는 사실 이 라바를 작업할 때도 현지 업체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해외 진출했을 당시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네.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작지만 빠른 회사, 의사 결정이 빠르고 명확한 피드백을 빠르게 줄 수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소통이라 하면 되게 능동적인 소통과 수동적인 소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쪽은 능동적으로 먼저 해외 업체들한테 현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자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왔던 것 같고요. 네. 안타깝게도 소비자와의 소통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만을 생각하고 그 캐릭터를 만드시지는 않으시니까요. 방금 우리 배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좀 더 세계화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 소통 중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저희가 컨텐츠 혹은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해외로 나갔을 때 저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사정을 모르거든요. 해외에서 저희가 거주하거나 거기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소비자들이나 또 그쪽의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저희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대륙별로 에이전트 저희 파트너를 두고서 이제 국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자유롭게. 이제 흔히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현지화 작업을 한다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 있고 아까 또 저희 배창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 국가는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통의 저희 범위는 물론 B2B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디지털이 많이 성장함에 있어서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그런 그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소비자들과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북가는 사실 이제 태어난 지 20년이 이제 다 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저희의 팬층이 되게 넓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30대 후반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저희 사업에 적용이 되고 현지 저희 파트너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품을 생산한다든지 소비자의 소통의 범위를 더 넓혀나가고 있죠. 네. 우리 그 이준우 이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었더라고요. 이제 중국과의 협업이 파트너십이 좀 어려울 때, 한한령이 있었을 때에도 사실은 현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일을 하는데 무리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던데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저희가 이제 가장 성공한 마켓 중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이제 해외 진출하는 그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마켓이에요. 근데 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진출했을 때 저희도 너무 힘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파트너들하고의 소통이 너무 힘들었고 네. 정서가 다르고 그리고 오전에 했던 얘기가 점심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말 자주 출장을 갔어요. 예,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단은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고 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B2B, B2C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소비자한테 직접 이제 갈 수 있는 통로도 생기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저희의 컨텐츠를 상품화해서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거는 또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데라고 했을 적에 사실은 저희는 소비자의 얘기들을 파트너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고 그 결과 저희는 이제 한국의 업체들이 중국을 진출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좀 많이 겁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업체들과 직접 일하기보다는 이제 국내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해서 많이 진출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부딪혀 보자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국에 있는 현지 파트너들과 저희의 기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네.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한령이 생겼을 적에도 실제적으로 저희는 모든 사업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제재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의외의 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더 어필이 되는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딱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어떤 소통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들 동의는 하셨어요. 해외에서 성공하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컨텐츠에 있어서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 배 대표님부터 한번 답변을 주실까요? 사실 컨텐츠에 있어서는 이미 우수한 컨텐츠들이 많고 앞으로 글로벌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그런 컨텐츠를 글로벌 마켓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그런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라든지 그런 내부 소통을 위한 그 조직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딱 회사 안에서 글로벌 사업을 하는 그 조직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사적으로 조직 자체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런 점을 중점으로 네, 삼고 네.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해외 현지하고의 신속하고 또 빠르고 네. 정확한 그런 답변들이 계속 오고 갈 때야 굉장히 그 해외 마케터 분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안토니 이사님께서는 글로벌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정 좋은 포인트는 피칭. 피칭. 네. 피칭이 원정 좋은 포인트는 우리 회사는 스프링클스 온 톱은 컨텐츠 없고 캐릭터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한국 회사가 피칭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IP DNA 처음에 빌딩업하고 네. 프레젠테이션, 바이블, 컨셉트는 같이 만들어 그 다음에 피칭해, and then success는 잘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이준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지금 계속 이제 컨텐츠를 선보이는 부분들이 그 어떤 네. 방법적인 네, 부분에 그러네요. 대해서 말씀을 예. 해주셔서 저는 좀 더 컨텐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로보카 폴리도 그랬고 라바도 그랬고 포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어떤 감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특히 이제 그 타겟층의 연령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라바의 슬랩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 색깔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웃음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 로보카 폴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 또는 그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 이제 교육 아나운서님께서도 그렇죠. 예, 격하게 너무 공감해 주시는데 알아서,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컨텐츠 안에 녹아났을 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나갔을 때 저게 어떤 허들 없이 예,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 콘텐츠만의 또 오리지널리티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네네. 예. 그럼 우리 제 옆에 계신 박영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앞에 세 분이 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드릴 수 없는데 중요한 점을 한 분 한 분 네. 다 얘기해 주셨죠. 조직, 피칭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타겟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는데 저는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운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빨, 네. 운. 와, 운. 예. 저는 이 운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잘 준비가 돼 있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피칭할 기회가 없고요. 그렇네요. 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저희 타겟하고 소통도 많이 놓칠 것 같고 이런 두 개가 없으면 조직이 있어도 저희가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절묘하게 믹스가 되면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그 전 세계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부터 운빨까지 네 분 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OX 판이 있지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는 세모가 있다면 세모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리죠. 지금까지 이제 해외 진출에 성공한 IP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업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참 잘 됐었는데 해외 진출 성적은 기대만큼 좋지 않았던 캐릭터 혹은 콘텐츠가 있다? 없다? 국내에선 괜찮았는데 이게 해외로 가니까 안 통하네 하는 게 있었다? 없었다?
우리 배 대표님께서는 세모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영준님께서는 오, 세 분 다 오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모를 선택하신 우리 배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됐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고 어떤 말을 해주시려고 세모를 드셨나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애매하네요. 저는 네. 그 구분 자체가 의미가 좀 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네. 국내에서 잘 되건 뭐 해외에서 잘 되건 일단 어디에서 잘 됐다라는 거는 분명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역이 국내건 해외건 그거에 대한 구분을 짓는 거는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네네. 어디선가 잘 된 컨텐츠는 결국 또 다른 곳에서 또 잘 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 근데 너무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게 뭐 세계로 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에서 성공적이었다면 그거는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해주셨고, 우리 박영준님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오를 드셨어요. 네. 국내에선 잘 됐는데 해외에서는 실패했던 캐릭터가 있다. 이제 해외 마켓을 나가서 네.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바이어들이나 그리고 이제 방송사 채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국내에서 많이 성공했고 정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던 그런 IP들을 물어봤을 때 이제 그쪽 상대 쪽에서는 반응이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성격들이 많이 비슷하고 거기에서 이제 구분을 지었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외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잘 됐지만 이게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못 갖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고 네.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풀어야 되는 숙제로 좀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컨텐츠나 IP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과연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것 한국적인 걸로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안타까운 그런 IP들을 좀 봐서 좀 네. 그런 그렇군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우리 이준우 이사님께서는 어떠세요? 국내에선 괜찮았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안 통하네. 그러니까는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국내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해외에서도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캐릭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아까도 제가 앞에서 글로벌하게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콘텐츠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하는 데 있어서 네.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한 지역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뭐 아까 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반드시 글로벌하게 다 성공하는 게 성공은 아니고 어느 한 곳에서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거는 맞는데 네. 글로벌하게 성공한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했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보편적인 정서에서 공감을 얻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그런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전반에 걸쳐서 성공하는 컨텐츠들은 정말 몇 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안토니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괜찮았는데 세계로 나가니까 잘 안 되네. 해외에서는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네. 지금 one example는 한국 라이프스타일랑 플레이 스타일 다른 나라는 완전 틀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닥 우리 바닥. 네. 바닥 is vinyl. 네. 그래서 카펫 아니잖아. 그렇죠. So turning 메카드 조이로 끄는 거 한국에 완전 인기 많이 있는데 네. 왜냐면 작게 트랜스포밍하고 솔로 플레이. 그래서 혼자 놀 수 있어요. 네. and 집에 아무거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라운지, 교실. 근데 외국에서 이런 플레이 패턴 못해. 뭐 어린이들 같이 놀자. 네. 아니면 라운지는 카펫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 스타일 못해요. 아. So
컨셉트는 한국에 좋아. 네. 근데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아, 스타일 완전 틀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아쉽다. 여러 가지 세세한 라이프 스타일들도 사실은 콘텐츠의 시장의 반응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고 참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이준우 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좀 해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IP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어렵더라. 우리 아까 안토니 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토니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어떤 지역에 굉장히 국한된 네. 생활 습관.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컨텐츠를 개발을 할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제 이런 질문에 많이 부딪혀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고민이 되실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근데 저희가 사실은 시장에서 뛰어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되는 케이스보다는 정말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적인 정서는 담되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일 때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한국 음악, 뭐 영화, 더 넓게는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하고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적인 색채가 강한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OX. 한국적인 색깔이 강한 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하더라. 아니다. 우리 안토니 이사님 O인가요? 지금 다들 세모 O X. 그렇군요. 우리 안토니 이사님 지금 굉장히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직접 보시기에 한국적인 색깔이 강한 캐릭터 IP가 세계에서 통하더라? 안 통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머리 coming soon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지금 사이드 9에는 Yokanics 우리 같이 developing 하고, 네네. and 지금 완전 pre-production stage. 그래서 한국 음악도 들어가는 거, 뭐 옷도 있고, 근데 스타일은 cyberpunk, futuristic, ghostbusting, kung fu. 그래서 우리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이준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사실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지만 어떤 답변을 주실지도 궁금해요. 지금 안토니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게 한국적인 정서를 근데 예. 보편적으로 즐길 가지고 수 간다. 있는 예. 방식으로 풀어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갔을 때는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국내에서 이제 특히 어린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톤을 갖다가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국적인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 네. 정서인데 한국에서의 훈육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강한 부분들이 존재를 있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훈육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안에서 벌어지는 아이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거친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적에 해외에서는 아이들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화. 어떻게 아이들이 저런 대화를 하고 있지 애니메이션 안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좋은 교육 애니메이션으로 인지가 됐는데 예. 해외에 나갔을 적에는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아요 라는 그래요?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크지 않고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그게 생활이고 일상이라 네. 아무렇지 않게 저희 컨텐츠 안에서 보여지던 부분들이 네. 해외에 나갔을 적에는 저런 것들이 저런 문화가 있어? 너무 이상한데?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나가고 싶다. 근데 내 것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내 것을 받아들일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그리고 내 것을 설명하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네. 방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쩌면 이제 국가 간의 그 미묘한 그 차이들을 잘 분별해낼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그렇죠. 분위기들을. 그렇죠. 네네. 박영준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세모를 선택하셨던 것 네, 같아요. 세모입니다. 세모. X 아니고 세모입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요. 지금 다들 저도 이제 세 분이 하셨던 얘기에 100% 네. 다 공감을 하고요. 이제 뭐 한 예를 들자면 저희 뿌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을 테마로 해서 한국적인 스타일의 그 디자인과 근데 내용 자체는 막 굳이 한국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뿌까가 막 가루만 보면 뽀뽀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하지만 그거는 한국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뽀뽀, 키스, 뽀뽀 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는데 저희가 중동 시장에 이걸 팔려고 중동 시장에 사람들과 만났는데 네. 중동에서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다 드러냈더니 아예 방송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게 뭐 통한다 안 통한다 이전에 진짜 이 세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그 우리가 우리 컨텐츠 우리 한국적으로 해석한 이것들이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저희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되게 애매한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배 대표님도 아까 세모를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세모고요. 예. 세 분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이라 네. 저는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뭐 컨텐츠마다 타겟으로 하는 연령대와 또 그 컨텐츠의 장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요즘은 보는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찾아서 보는 시대이다 보니까 한국적인 색채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보다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서 자기 취향,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지금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하고 계시던 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 저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는 좀 희망적인 그림을 제가 좀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다 배 대표님한테 가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맡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약간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또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OX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콘텐츠 해외 마케터가 된 것을 후회했던 순간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해외 마케터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되게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고 O를 드신 분도 계시고 OX를 같이 드신 분도 계시고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다를 다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O를 있다, 후회한 적 있다. 큰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딱 드셨는데 자 우리 이진우 이사님 왜요? 왜 어떤 순간에 후회를 하셨어요? 제가 일단 업계 해외 마케터로 이제 일한 지 12년 차고요. 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외 마케터고 저는 초창기에 이 업에 뛰어들었다 보니 출장이 정말 작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저도 이제 더 많이 젊었고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는 출장을 막 다녔는데 저도 좀 지치고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문득 뒤돌아보니 저희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시간적으로 따져봤더니 제가 네. 그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이 10년 동안 5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상 여기 티슈 좀 주세요. 어떻게 우실 것 같아서 10년 차에 아우, 눈물이 가슴이 났는데 네. 12년 차 되니까 네. 이제 눈물은 안 나네요. 네. 어머나 그렇게 아이가 네. 정신없이 막 일을 하고 출장을 다니고 뒤를 돌아보니 내 애가 너무 커져 있을 때 네. 놓쳐버렸던 순간들이 너무 생각이 네. 나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 자체는 너무 즐거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마케터 하시는 분들 다 X 드신 게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게 네. 일 자체는 너무 액티브하고 네. 항상 도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보다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업적으로 놓고 봤을 땐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직업인 건 분명한데 네.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아무래도 두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그렇죠. 나의 어떤 커리어, 내 삶의 즐거움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서운함을 쌓았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충분히 후회가 이해가 돼요. 났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제 이준우 이사님께서 O 드셨고 안토니 이사님께서는 O하고 X를 동시에 드셨어요. 좋은 점도 있고 좀 힘든 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좋은 점은 뭔가요? 좋은 거 뭐 애니메이션 좋아. 음. 한국에 좋아. 네. 콘텐츠 좋아. 네. 그래서 다 좋아요. 그러면 힘든 건 뭘까요? 돈도 좋아요. 아, 돈도 돈은 안 보여요. 돈이 일은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아셔야 됩니다. 생각만큼 돈은 많이 벌리지는 않는다. सक्세스 진짜 힘들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콘텐츠는 완전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완전 뭐 부스랑 뭐 everybody else 나만 빼고 진짜 잘했는데요. 네. 아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더 이 해외 마케터의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할까요? 돈이 막 생각하는 것처럼 훅훅 벌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매력적이고 즐겁고 재미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배 대표님께서도 반대로 이제 난 후회한 적은 없다. 네. 드셨어요. 네. 약간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후회 많이 했고요. 네. 워낙 이 출장 다니는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원래 집돌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 해외에 자주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였고 네. 다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도 좁은 마음이긴 하지만 약간 서부 개척 시대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여기 일을 한 지 지금 한 14년 정도 되는데 네. 여기는 누구 하나 깃발을 꽂으면 내 땅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나이 들고 딱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그냥 요만한 땅에 그냥 촛불 하나 꽂은 정도.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넓은 곳에 깃발을 꽂으면 되겠구나. 네. 네, 그렇게 위로하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박영준 팀장님께서는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있긴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지금 사장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요? 제가 뭐 싫다고 하면 저는 여기 다 대표님이시고 이사님이란데 저는 그냥 일개 팀장입니다. 제 반영해서 책상 가면 책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감안해서 말을 듣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예. 저 진짜 휴지 좀 주시겠어요? 농담이고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럼요. 어떤 분야든 그럼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네네.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을 때는 저도 이제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아빠가 만든 아빠 회사 작품이 나온다.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이제 네. 푸가가 이제 뉴 애니메이션이 이제 최근에 개발이 돼서 이제 방영 중인데요.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제 아이가 제 이름을 봤나 봐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 딱 보내줄 때 그때 오랜만에 희열을 좀 느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마켓 나가서 이제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만나서 우리 마케터 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할 때 되게 그 뜨거운 에너지 그런 것들을 막 볼 때마다 정말 잘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고 네. 아까 우리 배창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좀 진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그리고 기대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넘어질 듯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할 거는 많이 있으니까. 아니 진짜 이제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들 해주셨는데 다들 뭐 겸손하게 내가 뭐 이제 와서 10년이 지난데 뒤돌아보니 뭐 요만큼밖에 없더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는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의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전까지 힘들었던 기억들 당연히 갖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이 경험은 잊을 수 없어. 정말 내가 이 일은 참 힘들었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어. 있으실 거예요. 제일 크게 끄덕이시는 우리 배창희 대표님께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뭔가요? 좋았던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바로 처음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호기롭게 제가 거기서 사업 설명회를 하자고 회사에 건의를 해서 네네. 회사에서는 너무 기대를 하신 거죠. 저도 이렇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거의 거기 사업 설명회를 여는 회사들은 뭐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뭐 드림웍스 다 메이저급 회사들이 사업 설명회를 하는 곳인데 네. 생뚱맞게 저희 회사가 거기에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그것도 1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컨퍼런스홀을 빌리고 예. 100명 이상 분의 그 뷔페까지 이제 캐터링을 해서 네.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네. 전날까지 이제 흔히 뭐 찌라시라고 하죠. 팜플렛 같은 거 이제 행사장에서 막 돌리고 네. 그래서 이거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다음 날 행사를 이제 들어갔죠. 네. 그 행사에 기대를 했던 만큼 이제 저희 회사의 임원분들이나 이제 거의 10분 가까이 그 큰 돈을 이제 비용을 들여가면서 라스베가스로 오셨는데 20명도 채 안 오셨습니다. 예. 거의 어떡해. 10분 좀 넘기셨을까요? 어머, 어떡해요. 그것도 제가 PT를 하는 중에 한 2-3명 또 나가시고 어머. 결국 8분. 남아 계신 건 한 5분 어머, 정도.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은 정말 무너졌지만 네. 내가 그 모습을 보이면 회사에서 잘리겠구나. 끝까지 당당하게 하느라고 좀 고생했던 기억 나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손님은 안 오셨지만 일단 그 5분 중에 5분이 다 계약건으로 얘기를 또 하게 됐고 그 네, 5분 네. 통해서 더 많은 업체들도 접할 기회가 생겼고 네. 결국은 뭐 좋은 시도였다라고 보는데 일단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나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정말 기억에 남으실 수밖에 없는 경험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토니 이사님께서도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때 언제세요? 네, 조금만 있는데요. 네. 뭐 외국에서 딜 만들어 뭐 1년 쇼핑 어그리먼트 아니면 1년 같이 디벨롭먼트 하자. So you spend 1 year 열심히 일하고 뭐 애니메이틱 만들어 더빙도 하고 애니메이션 다 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뭐 회사 팔아서 아니면 일 같이 하는 사람 다른 회사 들어가는 거. 그래서 프로젝트 캔슬링 해. 어머. So 우리는 we have no control 어머 세상에. and no power. 네. And so it's like 좋아 아주 망했어. 아니 이게 다 뭐 일을 해가지고 진척이 됐는데 마지막에서 그 계약이 그냥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경우들. 근데 간혹 있나 봐요. 우리 그 이준우 이사님께서도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그 끄덕임을 해주셨는데 그런 네. 일이 간혹 있어요. 이 일을 하다가. 간혹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그래요? 하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가는 데까지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안타까운 건 회사에서 몰라요. 그리고 음. 엎어진 것만 봐요. 그래서 또 덤으로 욕도 막 먹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긴 하죠. 그 순간들이. 우리 박영준 팀장님은 어떠세요? 이제 나는 사장님이 보고 계시고 하니까 뭐 후회한 적 없다고 말씀을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내가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사장님하고 같이 출장 가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것보다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로 최근에도 저도 안토니랑 똑같은 케이스가 힘들어 그래요? 힘들어. 네. 오. 다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그 채널사에 다 팔고 그들하고 네. 심지어 협의해가면서 만든 이게 걔네 사정으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아, 근데 코로나 영향이 정말 뭐 많았겠어요. 핑계는 네, 잘 됐어요. 네. 코로나 때문이라고 사장님이 그래 내년을 두고 보자라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지금 걱정이 많죠. 네. 제일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꾸 사장님이 저도 의식이 되네요. 자꾸 사장님 보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네 분의 답변을 들어볼 텐데 지금 시간 이제 5시 51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래 우리 IP가 내 캐릭터가 이 정도면 됐다. 괜찮아. 라고 느꼈던 순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해외 사업까지 이렇게 딱 진입이 됐을 때만 해도 이 정도면 됐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딱 있어야만 만족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영준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뿌까 애니메이션. 네. 뿌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뉴 애니메이션을 CJ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송국에 지금 현재 방송 중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넷플릭스에 현재 글로벌 방영 중인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까 그래 이제 됐구나. 이제 넷플릭스로 들어가고 좀 더 이제 채널 늘리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뿌까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새로운 IP가 나왔을 때 네.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글로벌 디즈니, 워너, 그다음에 드림웍스 거기다가 메일을 수십 통, 수백 통을 보냅니다. 우리 얘기 좀 들어주라고. 그래서 그 메일을 보내서 네. 네 얘기 들어볼게라는 회신이 왔을 때가 오. 이제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렇구나. 이제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죠. 그렇군요. 우리 배 대표님 어떠세요? 어느 순간에 됐다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단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 어머 것 같아요. 박하셔. 안타깝게도. 예. 왜냐하면은 제가 욕심이 큰 거는 아니고 네. 분명히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크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직 다 못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컸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느껴본 적이 없고 항상 좀 죄스러운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꾸 이제 옆에는 라바 캐릭터하고 대표님이 같이 잡히니까 참 많이 닮았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꾸 보게 되네요.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잘 성장하려면 이것만 조금 더 갖추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잘 성장하려면 이거 하나를 좀 갖추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이준우 이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은 네. 컨텐츠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떤 컨텐츠냐인 건데 네. 아까 이제 토론 중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좀 트렌디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도 어떤 거 하나가 잘 된다. 식당처럼 치킨집 잘 되면 치킨집이 하나 건너 생기는 것처럼 네, 네. 사실 컨텐츠도 좀 그렇게 양산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나만의 이야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창작자분들께서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수 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걸 또 세계에 잘 팔 수 있는 그런 액티브한 에너제틱한 해외 마케터가 같이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안토니 이사님께 여쭐게요. 한국이 조금 더 글로벌한 컨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다른 질문도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요? 근데 어떤 괜찮아요. 질문? 시간 세상에 없어. 시간이 시간 없죠.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마이크 마지막 드릴 겁니다. 질문하는 거 emotional appeal 필요해요. 음. 그래서 그냥 돈 벌기 말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근데 덤버기 말고 emotional 필요해요. So it has to come from the heart. 그래서 core concept는 사랑하는 거, 재미있는 거, 네. success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 세계가 전 연령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네 분 다 많으셨을 텐데 우리 한 1시간 잡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네요. 예, 제가 오늘 좀 짓궂은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너무나 잘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토크 첫 번째 시간 오늘 해외 마케터분들 네 분을 모시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는 날이 있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퍼런스 어떠셨나요? 오늘은 효과적인 라이선싱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워낙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죠. 이런 컨텐츠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라이선싱 콘 2020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라이선싱 콘을 평가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면 채팅창에 설문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 전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 3일차인 내일 라이선싱콘 2020에서는 뉴 미디어 기반의 콘텐츠 전략과 플랫폼의 변화와 K-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서가 이야기하는 라이센시의 이야기, 라이센시가 이야기하는 라이센서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을 수 있는 라이브 토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2시에 이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